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6년 6월 25일 시행되었던 서울시 지역사회 간호 기출문제 해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의물 따로 있을 겁니다. 그 유의물을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체 분야 20문제 중에서 개념적인 것이 8문제나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개념에서는 되게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개념 문제가 이번에 8문제나 나왔습니다. 보시면 역사 꼭 나왔고요. 지역사회 종류, 1차 보건 의료가 2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이번에 완전히 전면 개정된 거 역시 예상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강신념 모형, 그 다음에 TTM 이론, 프로시드 모형, 그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론은 3개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다 나왔다, 나올 게 다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도 스와트 분석은 되게 중요하다, 이건 꼭 해라라고 했더니 역시 나왔습니다. 역학계도 역시 4문제가 나왔습니다. 요즘 보건소에서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사이상 증후군, 그거 역시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차비, 타당도, 그다음에 역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역시 나왔습니다. 환경은 작년부터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니 올해도 역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이제 안 나올 예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환경이 계속 안 나왔습니다. 산업은 2문제 나왔네요. 건강진단 결과 C1, C2, D1, D2 아실 거예요. 그거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지표 우리 달달달달 외웠던 거 이런 거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 학교 쪽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에는 블룸의 학습 목표 우리 맨날 앞자만 따서 외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나왔었습니다. 모자보건 안 나왔고요. 자, 인구에서는 인구 통계 이제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가족간호에서는 가족 사정도구 맨날 나온다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는 환자 중증도 분류 그래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거 제가 그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이미 말씀드렸고요. 간염 문제 풀이할 때도 이거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번에 꼭 나올 거다 했더니 이게 나왔고요. 노인복지시설도 역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2문제, 그래서 토탈 20문제가 환경 그리고 학교, 모자보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자,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적 사건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문제풀이 할 때마다 역사적 사건을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 쫙 표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나눠드렸던 기억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앞에 연도를 다 빼고 우리끼리 전부 다 연도를 맞추는 그런 연습도 했었었는데 요게 나왔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된 거는 1995년. 예, 유인물로도 거의 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보건소법이 제정된 거는 60년이 아니라 56년, 1956년, 전면 개정된 거는 62년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린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최초로 의료보험이 시행된 거는 1977년이 있죠. 1989년이 아니라, 1989년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나눠진 유인을 보시면,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4번이 맞은 거죠. 4번 1985년에 군단위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보건사업 시도됐다. 그래서 이거는 워낙,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 항우회예요. 그럼 항우회가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항우회 하면은 고향 사람들이 모임 이런 거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소속 공동체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구기감 중에 감정적 지역사회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금방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나눠드린 유의를 보시면 향후회가 이런 거예요. 객지에서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 애향심으로 단결을 해서 상호 교류, 회합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은 물론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결성된 친목단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으로 아셨듯이 여기 소속 공동체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1차 보건 의료하면 4개 A, 4A가 있다. 이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외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요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혹시 모르신다면 유임을 보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접근성, 어세시블 있습니다. 자, 달성 가능성 이런 건 없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주민의 참여,
거기 보시면 available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불 부담 능력 affordable 그대로 있고 빠진 거 하나는 수용 가능성 acceptable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것도 역시 외우셨다면 쉬우신 문제일 겁니다. 쉬운 문제일 겁니다. 자, 4번 이것도 자 우리나라 1차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는 게 이건 너무 쉽죠. 그렇죠? 이건 1차 보건의료의 회의 1978년 구소련 알마타 회의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답은 당연히 3번. 우리나라는 이거를 계기로 1980년에 농특법이 만들어진 것도 역시 기억하실 거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스와트 전략. 이거 유인물 잠깐만 볼게요. 스와트 전략에 보시면 SO 전략. 자, 얘는 공격적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요. ST 전략, 이거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WO 전략은 방향 전환 전략. 그리고 WT 전략은 이거는 서비스 표준화 전략이고 그 다음에 방어적 전략이에요. 요거에 대한 건데 딱 5번에 봤더니 공격적 전략을 의미하는 거 뭐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SO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문제풀이를 열심히 들었던 학생이라면 금방 맞을 수 있는 거다 하시면 돼요. 답은 1번이고요. 자, 6번입니다. 자, 지역보건법 요번에 전면 개정됐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보건소의 기능은 워낙 중요하니까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고요. 자, 이거 나눠진 이유를 보시면 보건소의 기능에서 1번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번, 3번, 4번, 5번. 자, 5번을 보시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강목의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의 제공. 요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제가 장난은 아니지만 제가 이거 하면서 꼭 읽어드린 게 뭐냐면 마번이었죠.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 존중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요즘 아기를 낳고 아기를 너무 많이 죽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진짜 죽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보건소의 방문팀들이 가서 확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요게 이제 또 기가 막히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 존중에 관한 사항이 답이 딱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월하게 고를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7번에 보시면 이제 A 지역의 특성의 인구 통계 자료로 그래서 이제 A 지역의 인구 통계 자료에서 알파 인덱스가 1.03이에요. 알파 인덱스는 2대에 가까우면 선진국이다. 얘는 1보다 작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1.03이니까 2에 가까운 거죠. 완벽한 선진국입니다. 자,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가 18.9야. 자,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유소년 부양비가 어떻게 구하냐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다시 말해서 경제연령층이죠. 경제연령층 분의 14세 이하 인구수,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이거든요. 결국 경제연령층 100명이 유소년 부양을 18.9명을 부양하는 거죠. 그게 높지는 않죠. 되게 낮죠.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률은 좀 낮은 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령화 지수는 자, 유인물 보시면 노령화 지수 구하는 시 0세에서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곱하기 인구 곱하기 100이거든요. 결국 0세에서 1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인구 여기 보시면 376명을 하고 그러니까 0세에서 14세 인구 100명당 그 다음에 노인 인구 376명이요. 엄청 높은 거죠. 결국 이거는 노인의 수가 되게 많은 지역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연령 인구 비율이 52.7%, 꽤나 높지 않아요. 반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A 지역은 되게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지역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일본 보니까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대책과 전략이 요구된다. 맞죠? 왜? 아까 노령화 지수가 376.1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인 부양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영아 사망과 모성 사망 감소에 대한 거 잘 모르겠죠. 예, 주어진 자료 갖고는 영아 사망이 높은지 모성 사망이 높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닌 거고요. 3번 고출생 저사망 이것도 역시 주어진 자료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번째 보시면 근대화 가정의 초기 아니죠. 이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이요. 자, 본인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대상자에게 이것만 갖고 딱 느끼셔야 돼. 뭐예요? 민감성, 주관적인 민감성이 낮은 거죠.
나는 병에 걸릴 것 같진 않아 라고 느끼는 거. 이런 자에게 높은 결핵 발생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건 뭐예요? 행동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결핵 검진 및 예방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론, 모형, 당연히 건강 신념 모형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요거 나눠드린 유형을 잠깐만 볼게요. 자, 건강 신념 모형은 거기 밑에 보시면 삼각형 하나가 있을 겁니다. 건강 신념 모형에 나와 있는 5개 중요한 요소들 써놨습니다. 인지된 감수성, 심각성, 이의, 장애, 행위를 위한 중재 5개 써놓고 그 중에서 이거 우리 기억나시나요? 문제 풀이할 때 했었던 자료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중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을 잠깐 볼게요. 개인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인지 정도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내가 그 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감수성이죠. 결국 감수성, 다시 말해서 민감성이 낮은 사람에게 교육, 우편엽서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행동의 계기가 돼서 결국 그 예방 프로그램을 하게끔 하는 거. 이건 당연히 건강신념 모형이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9번 우리가 맨날 했었던 TTM 이론 기억하시죠? 자, 이 중에서 담배를 끊었답니다. 담배를 끊었는데 아직 4개월은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네. 그럼 뭐예요? 당연히 행동 단계죠. 행동 단계는 6개월이 안 됐을 때야 6개월이 넘어가면 유지 단계라고 봤을 겁니다. 자, 그건 아시죠? 맨 처음에 무슨 단계? 그렇지, 인식 전 단계. 자, 이거는 6개월 이내 행동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식 단계. 6개월 이내에 행동 변화 의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준비 단계죠. 그 준비 단계는 한 달 이내에 이제 행동 의지 변화 단계가, 행동 변화의 의지가 있는 거를 우리 준비 단계라고 했고요. 행동 단계를 담배를 끊은 지 6개월이 안 됐을 때, 6개월 넘어갔다면 유지 단계.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0번입니다. 대사증후군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아예 수치를 외워버리자. 왜냐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거를 제 말을 무시했다면 뒤통수 맞으셨겠죠. 근데 이걸 다 외웠다면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수치를 안 외워도 정말 좀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보세요. 그 항목을 보세요. 혈압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그 다음에 공복시혈당 있었고 체질량 지수는 없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나눠드린 유형을 보시면 복부 비만, 그리고 고중성지방 혈중, 낮은 고밀도, 지단백, HDL을 얘기하는 거죠. 고혈압, 공복혈당, 이 5개지 체질량 지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수월하게 4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번입니다. 자, 프레시드, 프로시드 모형, 이것도 워낙 유명한 이론 기억하실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4번째 단계라고 얘기했었을 거고요. 그 4번째 단계인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가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 3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3가지 알 수 있는 거, 성향 요인, 강화 요인, 그 다음에 가능 요인, 촉진 요인을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요 3개를 좀 구분을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나눠진 유의물을 잠깐 볼게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성향 요인. 자, 성향 요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 행동을 하기에 앞서 내재된 요인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태도,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성향 요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촉진 요인, 가능 요인은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라. 그래서 기술이나 자원을 얘기를 한다.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 나는. 그럼 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촉진 요인을 갖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 요인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렇죠? 또는 이게 강화된 요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피로감이 감소됐어. 그럼 이런 거를 우리 강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자, 문제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건강행위에 대한 피드백이야. 건강행위를 했더니 그 효과가 되게 좋아. 이거는 강화 요인에 속한다 하시면 되고, 강화 요인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건강행위 관련 지식 및 인식이야. 자,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성향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3번 보시면 행위를 촉진하는 학습자의 기술이에요. 기술, 자원, 무조건 촉진 요인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건강행위 변화를 방해하는 환경적 자원이야. 이것도 역시 자원에 포커스를 두시면 역시 촉진 요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2번 블룸이 제시한 학습 목표. 우리는 인지적 영역뿐이 아니라 태도 영역, 이거 다 외웠던 기억 날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 우리 앞자만 따서 지리적 분종평. 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태도 영역도 간반 가조성 또는 간반 가조인, 우리 이렇게 외우셨을 거고요. 심리 운동 영역도 나눠드린 유인을 좀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하여튼 요 중에 가장 쉬운 인지적 영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13번 보세요. 자, 방문간호사가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부터 방문간호 대상자를 의뢰받았습니다. 자, 방문간호사는 자, 보셔서 가정을 방문해서 가족 중에 가장 취약한 가족원을 확인하고, 자, 가장 취약한 가족하면 무조건 사회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를 중심으로 가족 내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아, 이거죠. 그치? 자, 가장 취약한 가족 있고요. 그 다음이 같이 사는 가족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가 친구나 친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 그렇죠? 맨 마지막이 지역사회. 이거에 대한 그림이 얼른 머릿속에 좀 떠오르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있습니다. 가족 내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등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역시 그대로 수월하게 답은 2번 사회지리도 역시 이해되실 거고, 이거 우리 유임을 보시면 우리 연습 문제 그 쪽지 시험 이런 거 할 때 맨날 했던 연습 이거 그대로 긁어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답 다 써놨으니까 한번 연습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가로 4번을 볼게요. 취약 구성원의 가족 하위 체계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도구가 사회지지도다 라고 이미 연습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14번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로만 묶은 거. 우리 잠깐만 유임을 보시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는 크게 4개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 재가복지. 이 중에서 자, 문제는 뭐였었냐면 그 의료복지예요. 의료복지는 2개밖에 없는 거 아시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것도 역시 제가 외우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3번이고요. 자, 15번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D1으로 판정이 됐대요. 유임을 보시면 D1은 직업병 유소견자죠. 자, 직업병, 질병의 소견을 보여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라고 써놨을 거고, 이런 것들은 틀리면 정말 안 됩니다. 아주 쉬운 것들이니까. 그래서 답은 당연히 2번이 됩니다. 그치? 자, 다른 걸 뭐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넘어가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유임을 나눠드린 것 같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6번입니다. 산업재해를 파악하는 자료에 대한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거를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흔들릴 만한 건 아닌데, 일단 볼게요. 천인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그 수업할 때 건수율, 발생률, 천인율이라고도 같이 똑같은 말은 알아둬라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천인율 딱 듣고 이게 뭐야? 이러지 않고 이거 건수율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금방 알았다면 답고르기는 편했을 겁니다. 그 근로자 1000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아니라 뭐예요? 1000명당 재해로 인한 재해 건수의 비율이죠. 예, 그래서 사망자 수가 아니라 재해 건수의 비율을 얘기하니까 답은 1번이 된다. 틀린 거를,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거기 나눠드릴 유임을 3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시면 가로 5번에도 있습니다. 가로 5번에도.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수율은 10만 시간, 근로시간 1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그래서 역시 이건 당연히 아실 거고, 도수율. 그 다음에 사망 만인율이라고 해서 이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만인율이니까 10,000명에 대해서지. 근데 천인율 하면 1000명에 대해서고, 만인 하니까 10,000명에 대해서예요. 사망 만인율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1000명당, 10,000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의 비율. 이게 사망 만인율이구나. 그러니까 1번에서 정답을 딱 고르시면 나머지들은 아주 수월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고요.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4번째 강도율. 이건 우리 알고 있는 거. 1000시간 근로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그래서 유의물이 그대로 써 있으니까 역시 답은 1번 하시면 되고요.
자, 17번입니다. 교차비를 구하랍니다. 교차비 하면 우리가 맨날 BC분의 AD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간여 문제 그대로 나왔었던 걸 겁니다. 자, 이거 혹시라도 모를까봐 유임을 갖고 왔는데, 자, 거기 보시면 곧 아예 쓰세요. 120, 숫자 120 있죠? 여기다 A라고 쓰시면 돼. 880은 B라고 쓰시면 되고요. 48은 C, 951을 D라고 쓰시면 요거에 대해서 교차비 구하는 식 나눠진 유의물에 거기 써 있을 겁니다. 환자군 중 비노출군 C분의 환자군 중 유해 노출군 A, 그 다음에 대조군 중 비노출군 D분의 대조군 중 유해 요인 노출군 B, 그래서 BC분의 AD. 그래서 답은 당연히 2번이 됩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가 이게 조금 헷갈리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락은요, 요 18번을 맞느냐 틀리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번을 맞으면 합격은 무난히 될 것 같고요. 18번이 틀렸어. 다른 거 다 맞았고 18번만 틀렸어. 당연히 합격이 되겠죠. 근데 다른 거 실수를 몇 개 했어. 18번은 또 틀렸어. 그러면 조금 다음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됩니다. 자,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특이도가 낮으면 양성 예측도가 감소된다. 이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예 써서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가양성률이 높을수록 양성 예측도는 떨어집니다. 양성 예측도는 떨어진다. 또 하나, 가음성률이 높을수록 음성 예측도는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가양성률이 높다는 거는 뭐냐면 특이도가 낮은 겁니다. 특이도가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그러니까 가양성이 높을수록 하면 특이도가 낮을수록이죠. 양성 예측도는 떨어지는 거고요. 가음성률이 높다는 거는 뭐냐면 민감도가 낮은 겁니다. 민감도가 낮은 거예요. 민감도가 낮은 거. 결국 민감도가 낮을수록 음성 예측도는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1번에 대한 거죠. 특이도가 낮으면 그 다음에 양성 예측도가 떨어진다, 감소된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민감도가 증가되면 특이도는 함께 증가한다가 아니라 민감도가 증가되면 특이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개는 서로 하나가 올라가 하나가 떨어지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당연히 2번은 틀린 거고요. 자, 3번. 진단 기준의 경계값을 올렸어. 자, 진단 기준의 경계값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110, 그러니까 120부터 당뇨의 기준이었던 거를 이걸 올렸답니다. 어떻게 올렸냐면 140으로 올렸다고 합시다. 140으로 올렸고 이제부터는 140부터가 당뇨 환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환자 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감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민감도는 환자를 환자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자, 4번 같은 거는 어떻게 쓰시냐면 유병률이 낮을수록 가양성률은 높아지고 가음성률은 낮아진다. 이 말 하나 써주시고, 자, 보세요. 유병률이 낮을수록 대부분 가양성률이 높아지고 가음성률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병률이 낮고 가양성이 높아지고 가음성률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가양성률이 높아지니까 뭐가 높은 검사를 해야 되냐면 가양성률은 뭐예요? 환자가 아닌 사람을 환자인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환자를 골라내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사용해야 돼요.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유병률이 낮을수록 대부분의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양성률이 높아지고 가음성률은 낮아져요.
가양성률이 높아진다는 건 환자가 많아진다는 거잖아. 환자가 아닌 사람을 환자로 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18번에 보기 4번은 유병률이 높은 질환일수록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유병률이 낮을수록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역시 1번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역학연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 질병에 걸리지 않은 표본 집단을 선정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다음에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가정한 요인의 노출 여부를 자료로 수집한 후 결국 노출됐다 안 됐다 이렇게 구분하고 일정 기간 계속 관찰해서 질병 발생 여부 쭉 있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호트 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코호트가 아닌 전향적 코호트.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되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답은 2번. 자, 20번이요. 자, 질환이 발생됐을 때 중증도 분류 체계. 이거 문제풀이 하면서 특히 동형 모의고사 할 때 이걸 얘기를 했고, 간염 문제 친구들도 워낙 익숙한 걸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나눠도 유무를 잠깐 볼게요. 이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증도 분류 체계. 그 밑에 그 박스 같은 걸 하나 보시면 크게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 적색입니다. 이건 긴급한 거예요. 황색이면 응급이고, 녹색이면 비응급, 흑색이면 이제 지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망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문제는 초록, 녹색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적색은 가장 중증이에요. 수분 이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고요. 그리고 노랑, 황색은 비교적 중증이고 수술을 요하는 거래요. 수시간 이내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고, 녹색, 초록은 비응급이고 경증, 그래서 수시간, 수일 내에 치료해도 지장이 없는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3번째 줄부터 부상이 크지 않아 치료를 기다릴 수 있는 환자로서 대부분 보행이 가능하며 이송이 필요 없고 현장에서 처치 후 귀가할 수 있는 상태 쭉 읽다 보니까 뭘 생각나셔야 돼? 이거 갖고 노랑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초록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해설을 했는데 결국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했었다면 가장 헷갈렸던 게 18번 하나, 이게 좀 헷갈렸을 거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헷갈릴 게 없습니다. 16번도 천인율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8번 하나만 틀리고 결국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실수가 없다면 하나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